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퐁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또 한통령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글을 갖다 길게 써주셔갖고, 제가 핸드폰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통령님, 방송 시 아래 내용 언급이든 자막이든 게시든 꼭 해주십시오. 예스24 올해의 책 선정 투표가 내일 낮 12시에 마감됩니다. 50위 안에 못 들면 본선도 못 가고 그냥 끝인데 최고 20위에 오르는커녕 밀리고 밀려 지금 순위가 49위. 이대로라면 마감일인 내일까지 못 버티고 예선 탈락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사고 또 산들 일반 독자들이 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올해의 책은 못 되더라도 50위 본선에도 계속 노출이 되고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내일 오전 11시까지 만사를 이루고 투표 총력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책을 사서 읽었어도 온라인 투표가 어려워 많이 못하셨을 겁니다. 내일 오전까지만이라도 당원 모집 대면 접촉 시 투표부터 책임지십시오. 이거를 어디서 하냐 하면 예스24 예스24에 투표를 좀 올해의 책으로 투표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열정TV님, 쌀쌀한 서울 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박공계 전화 끄고 연락 불통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전화를 껐나요? 네, 제가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필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자님 오케이. 사필경님 김박사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썸네일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11월 18일 방송 한동훈이 해냈다. 빅매치 성사 한동훈 대 박범계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하는가 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하는가 해갖고 제가 썸네일을 일찍 올렸는데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 전 장관 일정 확인에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추실 거니까 무조건 토론하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 결국은 박범계가 또 도망을 쳤네요. 제 생각에 박범계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제가 뭐 영화 한 편 찍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화 한 편 찍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희님, 저 했어요. 예스24 투표하셨다고요. 양희님은 정보가 빠르시네. 안녕하세요. 헬리성님, 안녕하세요. 양희님 투표했어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정보력은 정말,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으시다.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하고 가까이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일본이 당하고 있는 게 이제 그건데, 이 대만 문제 때문에 사실 일본하고 대만은 좀 가까운 사이예요. 산업 구조도 좀 비슷하죠. 대만도 그쪽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발달했을 경우에 반도체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뭐 5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라인을 갖다가 몇 개씩 이렇게 깔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뭐 가벼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공업에 속하는 거고 대만은 경험이죠.
대만이 돈을 번 거는 옛날에 PC 한참 유행할 때 PC 조립하고 다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습니다, 그때. 그럴 때 떼돈을 벌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일본하고 대만은 좀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대만을 갖다가 좀 실드를 쳤습니다. 대만하고 물론 중국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뭐 하나의 중국 해갖고 뭐 침략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급기야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사실은. 예. 중공에서 대만 개입 갈등에 짱구, 여러분 이 짱구는 만화 영화 아시죠? 그 엉덩이 실룩실룩하는 그 굉장히 정말 그 일본 만화 영화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장수하는 만화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뭐 진격의 거인 그것도 지금 뭐 아직도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고 짱구 아직도 이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요? 옛날에 그 제 어렸을 때 뭐 로버트 태권브 이거 그것도 아마 한 3, 40년 했을걸요. 아마. 지금은 안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 어쨌든 뭐 일본 그런 거 보면 참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짱구를 갖다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극장판이 있잖아요. 그 상영을 갖다가 중단시켰다. 짱구 만화여가 지금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행 자제령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행 자제령이 그렇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여러분 이게 중국에 좀 이렇게 독특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패키지 여행이 있고 그냥 개인이 가는 여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개인이 가는 여행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 뭐 거의 도사가 돼갖고 자기가 비행기표 끊어갖고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여행사로 가면 그 코스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매이기 싫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알아서 싼 비행기표 끊어갖고 그렇게 뭐 호텔 자기가 아는 뭐 에어비앤비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중국은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행은 되게 무슨 여행이냐면 단체 관광 여행. 그러니까 여행사를 끼고 하는 게 개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단체 관광 여행사를 끼고 하는 여행인데 중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거는 근데 국가에서 여행 자제령을 내린다는 뭐냐면 일단 자제령을 내리면 그 중국의 여행사들이 무조건 TO를 빼요. 그 한한령 냈을 때도 한국의 여행의 패키지를 무조건 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관광객이 안 오겠죠. 중국 사람은 혼자 올 줄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자 오는 줄 모르니까 단체로 가야 되는데 아니 여행사 패키지에서 한국 패키지가 없어. 그럼 뭐 딴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일본 패키지를 다 빼는 거예요. 그 여행사에서 여행 자제령이 그런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중공 정부의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의 중국 관광객이 팍 줄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또 물러서느냐 또 뭐 그럴 건 아니죠. 예. 뭐 대만 유사시 뭐 일본의 존립 위기 상태다. 예, 군사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어쨌든 일본 군대를 보내서라도 우리는 대만을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둘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래봐야 중국이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요, 그 일본하고의 무역 수지를 갖다가 흑자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일본이 어느 정도, 항상 우리가 무역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게 훨씬 많고, 일본에 수출하는 게 적어요. 그래갖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 강요들이, 아니, 왜 일본은 맨날, 우리 물건을 안 사가느냐? 왜 우리는 맨날 무역 적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그 관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사고 싶은데 살만한 물건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던 한국에다가 아니 대체 사고 싶은데 살만한 물건 좀 내놔봐 그게 사실 없어요. 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공산품이 뭐 삼성 핸드폰 정도야 일본에 갖다 팔 수 있는 수준이 되지만 딴 거야 뭐 특히 있습니까? 뭐 문구류도 일본이 훨씬 더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출한다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뭐 이런 김 같은 걸 좋아하니까 뭐 해산물, 멍게,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수출하는 건 뭐 조기 이런 거. 이게 공산품으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 만한 게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면 한국하고 중국이 똑같아요. 중국이 막 성장을 할 때 그 백그라운드에 그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많이 심어놨어요. 뭐 그게 부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건 뭐냐면 한국이 세팅을 할 때 메이드 인 재팬을 많이 심어놨단 말이야.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게 다 메이드 인 재팬.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계속 바꿔줘야 되고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계속 사가야 되는 거죠. 중국도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스펙인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서 사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특별히 중국이 도움이 안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헬리송님 민주당 애들은 해봐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아, 토론이요. 설명님, 범계는 떠밀려서 한다고. 아, 제가 그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영화 한 편 찍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기다려 주시면. 김영민님, 론스타 소송 승소했다고 방금 정부가 발표. 저거, 한 대비 한 거만. 아,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한 겁니다. 승소한 거. 그 이재명 정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론스타하고는. 예, 양희님, 한 컷을 매일 보니 정보를 많이 얻어요. 아, 한 컷. 네, 여러분 한 컷에 다 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님, 엘리엇인 걸로. 육천상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언론에서도 하루 종일 이게 이슈가 됐던 문제,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이슈가 된 건데, 이게 왜 아침에 됐느냐? 김현정의 뉴스가 아침 뭐 7시 반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박범계가 스튜디오를 나왔고, 김현정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중요한 거는 항상 이게 짤로 만들어 갖고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기대가 토론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어떤 전기가 될 만한 토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디어 박범계가 아니 한동훈 대표가 거기다 올렸어요. 아 드디어 다들 도망가도 그 박범계 의원이 도망 안 갔다. 언제든지 토론하자. 다 맞추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떠갖고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쇼츠 영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오전에 만들어갖고 올린 쇼츠 영상 벌써 1300, 한 50 조회가 됐네요. 1350분이 보셨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빅매치 성사 한동훈. 네, 그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도 하겠습니다. 예, 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질문을 던질 테니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토론 응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이 오늘 얘기도 내용이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김현정이 물어본 거예요. 박범계한테.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누구죠? 정성호 현직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거기 참전을 한 게 추미애가 일단 박살나고서 했죠. 추미애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거기 참전한 게 또 조국. 조국이 참관한 경우는
제가 영 한번 찍어볼게요. 여태까지 얘기를 총 해갖고 영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한동훈 대표가 정성호를 갖다가 지목을 해갖고 현재 법무장관이죠. 딥다 까댔습니다. 이 정성호가 아니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시나리오. 정성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이재명이 시켜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욕은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래갖고 아니 이건 나 혼자 지금 화살 맞게 놔줄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추미애가 그래도 지금 뭐 경기도지사인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얼굴 좀 알려야겠다. 추미애가 참전했습니다. 정성호의 말을 갖다 받아갖고 추미애가 하면서 한동훈을 다 깠는데 역시 한동훈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꼬리를 갖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면서 추미애가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도대체 조국은 무한대 도대체 아니 특별 사면까지 그 사면복권 해갖고 완전히 한동훈 말에 의하면 탈출한 거다 감옥에서 탈출. 이 정도로다가 이재명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공경에 빠졌는데 입 쳐다먹고 이게 되겠습니까? 조국이 어쩔 수 없이 참전했습니다. 그래갖고 조국이 뭐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한테 딥다 깨져갖고 또 명함도 못 내고 했죠. 근데 박범계가 요즘 여러분 박범계가 안 나타났잖아요. 숨지고 있잖아요. 박범계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또 열받아갖고 컴플레인 한 거죠. 아니 도대체 지금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세 명이나 지금 까였는데 그 박범계가 누굽니까? 한동훈 바로 전이죠. 전인가 다음인가? 전이죠, 전이죠. 예. 박범계가 바로 전 장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박범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박범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선 것 같아. 나서기 싫었는데 자기는 그냥 쥐죽은 듯이 욕 먹지 않고 있고 싶었는데 나섰다가 결국 김현정한테 이제 말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말렸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집요한 한동훈의 그 전 법무부 장관의 공격. 도대체 이게 다들 뭐 하겠다 다들 도망가는데 도대체 누가 나설 거냐? 박범계 너래도 나서갖고 나와 계속 코너로 몰고 밖에서는 한동훈이 코너로 몰고 정말 그 김현정은 제가 보기에는 여우 같은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 굉장히 빨리. 엮인 거야. 방송 중에 그냥 그 박범계가 딱 그 분위기 아까 그 보셨죠 분위기에 딱 하면 그 김현정의 페이스에 말려갖고 바로 김현정이 그걸 갖다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토론에 응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범계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자기 그 과시욕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쪽팔리기 싫으니까 김현정이 그걸 이용한 거죠. 박범계 그걸 너무 잘하니까. 이용해갖고 그 방송에서 쪽팔리기 싫으니까 그냥 김현정 페이스대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 흘러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토론하겠다. 이렇게 하고 김현정이 확실하게 딱 찍었고 그 광경을 갖다 보고서 한동훈이 글을 썼습니다. 자, 뭐라고 글을 썼느냐? 이게 이제 오전에 쓴 글인데 오전에 바로 한동훈 글이 어떻게 올랐느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3시간 전. 오늘 아침 방송, 이거 제가 캡처하기 전 3시간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쓴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방송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재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 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네요.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뭐든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 잡읍시다.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습니다. 역시 한동훈도 싸움의 천장이네요. 자, 김현정이 찍었습니다. 맨 처음에 한동훈이 압박을 했고 외부에서 그 다음에 그 김현정이 스튜디오 불러갖고 김현정이 여우 같은 지혜로다가 낚았어요. 어버버 하는 순간에 낚여갖고 해버렸어요. 토론하겠다고 말을 뱉어버렸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한동훈이 바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범계가 토론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다 맞춰주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박범계가 아차 싶은 거지. 이거 말렸구나. 한동훈한테 말리고 그 여우 같은 김현정한테 내가 말렸구나. 라고 딱 한 거예요. 생각이 든 거야. 이 글 올라온 다음에. 그러니까 박범계가 야 이거 이렇게 말렸다가는 내가 한동훈한테 뼈도 못 추리는데 하고서 쓴 글이 뭐냐 이거예요. 41분짜 급하게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차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가 이 보여드린 이 글을 썼고 이 글을 갖다가 박범계가 봤어요. 이거 제대로 걸렸구나. 한동훈과 김현정 콤비에 제가 제대로 말려들었구나. 하지만 한동훈 앞에 나가면 완전 내가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판결문 6개 질문사항은 관계도 없고 7, 8, 8, 6, 4, 8, 9 암호를 씁니다. 1812, 1182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박범계 이거 페이스북에 쓴 건데 한동훈 대표가 박범계 페이스북까지 쫓아가서 댓글 보이시죠? 한동훈 여기 있습니다. 댓글 쓴 겁니다.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됩니다. 토론하겠다는 말인가요?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이게 도망가는 거죠. 그랬더니 줄줄이 이렇게 보세요. 한동훈 멋있어요. 한동훈이 쓴 댓글에다가 또 댓글을 달면서 한동훈 멋있어요.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 그 다음에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 겁나서 생각 좀 해보겠다네요. 무섭지? 한동훈이 무서워요? 대표님 최고. 맞습니다. 토론에서 질문하면 되죠. 대표님 사관 줄줄이 해갖고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모든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뭐예요? 도망간 거죠. 박범계도 이거 뼈도 못 추린다. 도망간 겁니다. 강인숙님 역시 한 대표 초선제일건 맞아요. 항상 온합니다. 육천생 감독님 확실한지는 불분명한데 뻥개가 꼬리를 내리고 점정했다는 그래요? 두문불출? 아까 그 뭐지 열정님이 전화 꺼놓고 잠수 탔다고 붙으면 한동훈에게 발리고 대장동 항성포기 및 검찰 등 수사기관 권력의 개로 만들 사유화해서 독재의 길에 대갈빵 내민 것 더욱 이슈될 테니 은근슬쩍 뒤로 뺐겠죠. 맞아요. 결국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토론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싫은 거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는 방송 중에 이현정한테 말했다. 정말 그 여우 같은 지혜를 가진 여성이다. 네, 생각합니다. 김현정이 주시죠. 네. 아키루님, 조씨는 그냥 사면에는 탈출 같은 사면, 탈옥, 한동훈 표현에 의한 탈옥 같은 사면이다. 핑크님, 박범계 의원실에서 토론 불가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공식으로 의원실에서 통보를 했구나. 토론하면 우리 죽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럴 줄 알았어. 핑크님, 박범계 토론 못하겠다고 의원실에 공식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핑크님. 입시원생 감독님, 번개 대선 때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유세하는 거 한참 같지 않게 째려봤던 거 생각나네요. 지금 육칠원생 감독님 대전 사시니까 그때 보셨군요. 실물 보면 볼 것 없는 촌딱 같은 놈인데 권력의 줄대는 잔재주가 있어가지고 깜도 안 되는 것들 감히 한동훈에게 눈 깔아라 번개야. 제가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저도 몰랐는데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7886, 489 이게 무슨 숫자냐면 판결문에 그 걔네들이 가져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억 886억, 7,886억, 그 다음에 4,895억, 이게 숫자랍니다. 걔네들 뭐 계산한 숫자. 그 판결문에 나온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암호하듯이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본전도 못 차리고 도망갔다. 야, 숫자 좋네요. 100분. 네, 100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그 한통령 채널이 12,000명, 13,000명 가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해요. 네, 12,000명. 한 400분 정도 부족합니다. 400분만 구독 눌러주시면 13,000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이 아침부터 일어난 오후까지 해프닝은 그 모든 언론이 허탈해했어요. 아, 드디어 이게 빅매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다들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허탈하게 한동희 박범계가 도망가는 바람에 허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론을 하면은 뼈도 못 차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한동훈 대표가 깔끔하게 요약본을 만들어 갖고 올린 게 있어 갖고 이것도 짤로 만들어서 했는데 아 제가 말이야, 빅매치 성사는 한 1800 클릭이 됐고 거의 그 다음에 이것도 한 1350 정도 됐네요 클릭이. 자,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40초 안에 40초 안에 이렇게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검찰 항소포기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검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대장동 일당과 국민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안 사실 대단히 간단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검찰에 항소포기 지시했고 거기 겁먹은 노만석 등 검찰 수뇌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항소를 실제로 포기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대장동 일당을 부동산 재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김만배 일당은 만수르 같은 재벌 된 것이고요. 서울 아파트 수백 채 살 수 있는 재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그 쌈박한 논리 아닙니까? 자, 지금 한동훈 그 대표가 이 요약한 그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거는 단순히 기소 포기다. 이게 아니라 대장동 세력과 국민 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장동 세력이 있고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싸움이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냐?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이재명하고 대장동은 이거 뭐야? 공범 관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재명이 여기를 갖다가 구하려고 이재명이 정성호한테 지령을 내렸고 정성호가 자기 법무부 장관의 위치를 해갖고 결국은 찍어 눌렀고 그럼 뭐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장동 일당들한테 어마어마한 그 7,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가갖고 만수르를 만들어 재벌을 만들어줬다. 서울시의 아파트를 갖다가 수백 채 살 수 있는 돈이다. 금방 와닿죠? 수백 채. 그 비싼 아파트,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를 수백 채 사는 그런 돈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뭐예요? 그 책임을 갖다 그럼 누가 져야 돼? 그럼 그 검찰은 어땠느냐? 검찰은 왜 찍어 눌렸느냐? 결국 눈치 보다가 몸살이느라고 찍어 눌렸다. 검찰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거를 갖다가 다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냥 만수로 확정이고, 그러면 그만큼의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결국은 7,800이라는 걸 갖다가 범죄자한테 준 거니까,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거를 그렇게 만든 이재명, 정성호, 그다음에 그 오적이라고 부르는 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장 이렇게 져야 되는 반부패부장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간단하게 40초 안으로 요약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천재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도 마시가 갈 대로 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장면 처음 봤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다. 김병기의 말은 곧 이재명의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의 김영범 정책실장이 나와갖고 김은혜하고 완전히 치고받았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고성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김은혜와 김영범의 고성이 오고 가는 거를 갖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그 김은혜한테 고함을 지른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장인 김영범을 갖다가 쏘아붙이면서 정책실장 세 번이나 하면서 여기가 화내는 곳인가요? 여러분 영상이 있는데요. 정말 잡아먹을 듯이 김병기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김영범 정책실장을 갖다가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정책실장 정신 차려라 이놈.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이 코너에 몰려 죽겠는데 왜 네 딸 문제 갖고서 우리가 이 욕을 갖다 또 쳐먹어야 되느냐? 너 정말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김병기가 아주 살벌하게 대통령실장을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리고 그 옆에 우상호가 있다가 김영범 실장한테 자제하시라, 그만하시라. 이것도 제가 영화나 찍어보면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여기 표정을 잡으세요. 뭐는 우상호, 그 다음에 김영범. 우상호가 귓속말로 이러지 않았을까요? 영화 찍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실장님, 우리 다 핫바지들인데 그렇게 과격하게 언성을 높이시고 고래고래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러시다가 자제해 주세요. 자리 지키시려면 자제해 주셔야죠. 그러지 않았을까? 영화 진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완전 개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거칠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예산을 갖다가 짤 때 이렇게 짰습니다. 임대주택 15조에서 22조 늘리고 예산을 청년월세 777억에서 1300 올리고 네, 주택구입 전세금 그 다음에 14조에서 깎았다 10조로 깎아. 그러니까 전세 하지 말고 이제 월세 내지는 임대주택에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공무원들 뭐 핸드폰에 하고 디지털 포렌식 한다. 그렇게 하고 75만 공무원 사찰을 한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막을 사람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민주노총에다가 얼마를 총 지원하느냐? 110억. 명분은 뭐냐? 자, 민노총 전세금에 55억을 갖다가 지원한다. 본관 사무실 인차보증금 전환비 55억. 이게 이제 전세금이라는 거죠. 국가에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우리 주머니 털어서 꽉꽉 짜갖고 마른 수건 더 짜갖고 그래갖고 완전히 세금 수탈해갖고 누구를 갖다가 처먹이느냐? 민노총을 갖다가 처먹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야? 중앙근로자 복지된다. 세월수리 교체비 55억. 그래갖고 이게 총 지금 우리 주머니 털어서 이거 이재명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주머니 털어서 주는 겁니다. 총 민노총한테 110억을 갖다가 그렇게 준다. 자, 우재준 의원이 열받아가고 아니 1년에 수익이 4천억이 넘는 민주노총에 정권 교체에 큰 기여했다고 대가성 지원 사업을 하는 거냐?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우재준 의원 왜 맞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좌파는 항상 어떻게 대통령을 세우느냐? 이익단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무슨 그 시민단체, 뭐 이런 이익단체, 그 이익단체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도 이익단체. 그 다음에 또 이익단체 중에 하나가 경기 동부연합. 뭐 이런 이익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 의기투합해서 그 중에 김어준도 있죠. 예. 어제 얘기한 딴지일보도 있죠. 그런 어떤 이익단체들이 종합적으로 힘을 모아갖고 추대해갖고 되는 게 좌파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되면
다 몫이 있단 말이야. 민주노총 몫도 있고, 무슨, 김어준 몫도 있고, 딴지일보 몫도 있고, 다 자기 몫이 있어요. 경기동부연합 몫이 있고, 뭐,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장관들이, 되고, 그렇게 인선이 되는 거는, 그게 이재명 몫이 아니라, 그게 민노총 몫이고, 그게 김어준 몫이고, 그게 누구 몫이고, 이 이익단체 몫이란 말이야.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그게 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어준이 뭐 직접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김어준 옆에 제가 있었나? 알 수가 없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이게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야, 이제. 이제 대놓고 그냥 돈 퍼주기 시작했어요. 110억. 이재명이 우리 주머니 들어갔고, 개인 용돈 주듯이 주고 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자, 북한도 지금 퍼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올해는 무상으로 얼마 줬냐? 1,000억을 줬습니다. 내년에는 2배로 해갖고 2,2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세부 집행 내용은 공개를 안 해. 세부 집행 내용은 공개를 안 해? 근데 이 돈이 다 무슨 돈이냐? 북한에 무슨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무슨 건물 줘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 남북 뭐 연락소 파괴했습니다. 영상 딱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철도 경의선 다 떼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왜 2배를 늘려갖고 왜 2,200억 이렇게 나라가 지금 왜 트럼프한테 우리는 1,000조를 줘야 돼요. 매년 200억 불씩 1,000조를 갖다가 지금 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왜 북한 예산을 갖다가 2배로 늘? 그러니까 200%야 200%. 200%로 늘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동훈의 설명에 의하면 이재명은 뭐 했다? 김정은한테 지금 목덜미를 잡혔다. 뭐 때문에?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왜? 받은 놈이 제일 잘한다, 루트를. 그러니까 김정은이 받았으니까 받은 놈이 내가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 갖고 이화영 거쳐서 누구 거쳐서 알고 보니까 이게 이재명 돈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재명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발 그러니 이거는 빌려주는 돈이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00억을 줬고 내년에는 2,200억을 그냥 갖다 바친다. 김정은한테 조공으로 바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거칠 게 없습니다. 아니, 그건 뭐 막을 사람이 없잖아 지금. 자, 그리고 또 특검을 갖다 하고 있어요. 뭐 관봉권에 대한 특검, 쿠팡에 대한 특검, 뭐 안권석 변호사라는 사람을 갖다 임명했고 또 특검하겠다. 그래서 기간은 90일, 3개월, 규모는 한 70명, 최대 68명까지. 이게 다 뭡니까? 이러면은 한 200억 정도 깨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특검을 하면 우리는 지금 뭐 김건희 특검다 이런 게 다 그 100억, 200억짜리 특검입니다. 그거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민주당은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사표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열받아갖고 정진우는 왜 서울지검장 미리 냈죠. 자, 이번에 그걸 갖다 항소 포기로 해갖고 나가 수원지검장 박재혁, 그 다음에 광주고검장 송강, 이 두 분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표 수리하지 마라. 사표 수리하지 말고 징계를 해라. 그 걔네들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사령관을 갖다가 쫄병으로 강등시켜라.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표 수리하지 말고 이 지검장 했던 사람을 갖다가 평검사로 강등시켜갖고, 사표 그거 수리해주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천생 한동훈님,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렵다. 이라고, 찌세계는 대장동 일당이 입술고, 찌은 이빨이니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쉴드. 이제는 반대로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입술은 나중에 걷어내는 식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그러니까 이제 이빨부터 뽑자. 정의 실현의 순서는 입술이 먼저가 아니라 이빨부터 뽑자. 이빨 뽑으면 입술은 자연히 뽑히게 돼 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갈 때까지 지금 다 가고 있고 지 멋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지금 열심히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오세훈 나름대로. 오세훈 뭐 오늘 뭐 무슨 시뮬레이션 해갖고 또 쫙 해서 절대 그게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 게였어요? 오세훈 나오겠다는 거잖아. 서울시장. 예, 그런 겁니다. 자, 김민석 자기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종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얘네들의 얘기는 종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종묘 사건에서 김민석이 이기면 김민석이 서울시장 되는 거고 오세훈이 이기면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과연 될까요? 되기 힘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빨리 깨시라. 자, 이게 민주당이 개판이면 그러면 국힘은 그러면 정상이야. 국힘도 개판이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박민영 대변인이 말도 안 되게 이 뭐야 장애자에 대한 장애자 할당 너무 많다. 시각장애 빼면 기득권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갖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표를 냈대. 이게 시나리오인지 각본인지 짜고 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언론 기사에 보면은 박민영이 사표 내겠습니다. 물러서겠습니다. 했더니만 장동혁이 물러서지 마라. 사표 안 받는다. 그리고 사표 반려를 하고 그냥 엄중 경고로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힘도 이제 맛이 갔다. 그러니까 이 국힘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흘려들리면 안 돼요. 국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국힘은 해산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박민영은 지금 어떻게 되냐. 한동훈 팬덤이 과격 언어 심각하다. 법적 조치를 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다가 박민영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박민영. 일부 당원 고소가 박민영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힘의 당원을 고소하겠다. 이 뜻이고, 김예지, 본인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죠. 용납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다. 최소한의 공적 조치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박민영을 고소하겠다. 지금 이제 고소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힘의 그 지도부라고 하는 자 원내대표 자그마한 일에 집착을 가시화요. 언론이 진짜 이게 자그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언론들이 웃더라고요. 아니 박민영이 한 얘기가 이게 자그마한 일이라면 더군다나 이 신분이 뭐 이게 대변인이잖아 대변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자그마한 일이면 도대체 뭐가 큰 일이냐? 이렇게 지금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언론에서. 그랬더니만은 박정아 의원 친한계죠. 상식적인 선 벗어난 얘기다. 박민영의 사의를 왜 발견했는가? 그거 수용했어야 된다. 잘라냈어야 된다. 그런데 드디어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선을 한 엄태영 국힘의 의원입니다. 당명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래도는 안 된다. 자, 엄태영 과거 단절 안 하면 주저앉은 개구리처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부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국힘을 갖다가 지금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갖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해산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거가 우리는 역시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지만 그렇게 쉴드를 쳐줄 수 있죠. 국힘은 해산될 정당이 아니다. 자 이제는 국힘 안에서도 재선 의원이 그 엄태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명 바꾸고 재창당 수준. 재창당이라는 의미가 뭐죠? 재창당은 뭡니까? 기존에 있던 당을 갖다가 없애고 해산시키고 다시 당을 만드는 걸 재창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의 국힘은 해산돼야 되는 국힘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국회의원, 그것도 재선, 초선이 아니라 재선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디서 얘기했느냐? 여러분, 국회의원들만 모이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7명이 들어가 있겠죠? 국회의원 지금 107명이니까. 그 안에서 이 엄태영 의원이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당명 바꾸고 재창당 수준으로 그렇게 해고 만약에 우리가 재창당을 안 하면
과거를 단절 안 하면 자꾸 무슨 윤어게인 부러짓고 뭐 무슨 뭐 전향길 얘기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뭐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야 주주한증 계룡기점 돼갖고 우리는 해산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의원들 단톡방에서 심각하게 올렸다. 그러니까 국힘도 그게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민주당도 갈 때까지 가고 국힘도 갈 때까지 가고 국힘 뭐 민주당은 권력이 있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고 국힘도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선거 뛸 놈은 선거 뛰고 서울시장 오세훈은 그냥 I don't care. 나는 서울시장 다시 하면 돼. 이런 거고. 그래 뭐예요? 장동혁은 나는 한동훈 도저히 못 받아. 한동훈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동의를 못해.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갖다 잘라내는 쪽으로 당을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국힘은 빨리 되게 정청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정청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필경님 번개야 돌아와라.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김천생 감독님 장배 씨는 개딸 전공과 사바사바 판세 시절 보석 석방 뇌물수수 등 무마시키기 위해 개딸 정권의 폭거에는 눈 감고 전 이대 내세워 개딸 정권 최대 정적 한동훈 공격의 혈안 이미 지나간 기회지만 이런 정치 지형은 진즉에 예측 가능했던 바 이럴 바에야 진작 신당 창당을 했었으면 한동훈의 파이팅이 10배, 100배는 더 빛났고 신당 인기도 엄청나게 급상승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신당 창당해갖고 욕을 치사하게 먹었지. 아직도 그렇게 그런 놈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 아직도 가끔 가다가 댓글에다가 그렇게 써요. 아직도 신당 창당 얘기하냐? 이렇게 제하는 방송 댓글에다가 가끔 그런 아니 신당 창당을 지금 67년생 한동훈 말대로 그때 했으면 예? 그때 했으면 대통령 됐겠죠. 예.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문외한들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무섭습니다. 예. 무조건 제가 빠지면 뭐 이재명 빠지면 무조건 무조건 국힘 예. 정말 무섭습니다. 섬뜩합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1월 10일에서 11월 17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전길환님, 주순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사필균형님, 미준호님,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검사 등급의 시골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특별히 전길환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원, 그 다음에 사필균형님 슈퍼챗으로 5만원 큰 금액을 후원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희님, 저희 지지자들도 구구 수준인 분들도 계신 듯해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그 한통역, 딴 방송은 모르겠어. 딴 방송은 모르겠는데 최소한이 한통령의 구독자분들, 이 분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그래도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한동훈 이재명이 미우니까 무조건 한동훈 이게 아닙니다. 저희 그 구독자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 별로 제가 못 느꼈습니다. 한동훈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한동훈이 잘하건 못했건 무조건 한동훈이다. 물론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통령 방송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성적이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 이 글 쓰는 수준이나 어떤 말하는 어떤 논리를 보면은 정말 제가 항상 탐복하고 항상 겸손하게 만든다 저를 저보다 나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든다 말씀드립니다. 양희님 한 컷에서도 무서워요. 그렇게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죠. 네, 계시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참 오늘의 해프닝 바쁜게하고 되게 매치를 한번 해보나
그리고 많은 언론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박범계가 주력량을 또 졌다. 이건 도대체 누가 나서서 그러니까 나서서 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닌 게 아까 제가 그걸 짤을 보여드렸잖아요. 쇼츠 영상을. 한동훈이 정확하게 요약을 했잖아요. 대장동의 뒷배는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장동의 공범들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정성호를 갖다가 미션을 줬고 정성호가 그걸 갖다가 찍어 눌렸고 검사들은 왜 찍어 눌렸느냐? 자기 살려고 미적거리다가 찍어 눌렸고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게 기소가 포기가 된 거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은 어디냐? 만수르가 된 거는 대장동 일당이 만수르. 그럼 대장동 일당이 그거 다 먹을까요? 되게 나눠 먹는 게 어찌간인가요? 거기 그 유동규 말에 의하면 이재명 몫이 뭐 2,500억인가 최소한 2,500억인가 뭐가 있다고 하는데 어제는 나중에 정산하겠죠. 유동규 씨의 말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도 뭔가 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무리수도 없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뭐야? 한동훈은 법적으로는 이제 대장동을 만수로 만든 거는 바꿀 수가 없으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우리 드러난 사람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무슨 검찰총장 대행 등등 오적이요 대상으로 다 뱉어내게 만들어야겠다. 그게 아주 이번에 그 공소주의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블루마운틴이 범죄의 존재감 드러내려다가 개종, 예. 제가 바로 그 생각을 했어요. 박범계 굉장히 무게지 않고, 지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여러분, 박범계 한동훈은요, 있을 때, 이게 장관 그만두면, 이게 뭐 책 만드는 거 있어요. 자기 업적집, 한동훈은 안 만들었어요. 왜? 그것도 돈 들어. 그 책, 업적집 만드는데도 5천만 원인가 든대. 아니, 뭐, 인수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국가 예산 쓰기 싫다고 절약해야 된다고 안 만들었어요, 한동훈은. 바쁜 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동훈 규정해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 그 왜 미국 가서도 만나고 뭐 독일 가서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출장 가면 그 뭐야 그 1등석을 갖다가 탈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는 거의 한 두세 배 되죠. 일반석에. 하지만 한동훈은 뭐야?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주머니 털어갖고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안 하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게 일반석, 퍼스트 클래스 중간이 비즈니스가 아니까 한 그뜸 내쳐갖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수행원이 많이 가면 뭐예요? 아, 비행기 티켓도 많이 들고 호텔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수행원 두 명인가 딱 데리고 갔습니다. 박범계 갈 때, 규정대로 해.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열댓 명 끌고 갔어. 박봉계 갈 때 해외 출장 열댓 명 끌고 간 온갖 그냥 뭐 1억인가 1억을 넘게 썼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적게 쓴 걸로 어떻게 메꾸려다가 또 뽀롱이 나갖고 완전 좀 개쪽당하지 않았습니까 박봉계가. 그런 게 박봉계입니다. 토론은 사실 해보나 마나 그냥 박봉계가 묵사발되고 끝나는 토론이었다. 예,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도망 잘 간 거죠. 본인 개인으로 보면은 도망 잘 간 겁니다. 자존심 세운다고 붙었다가 한동훈한테 정의당 왜 개박살 나는 거 정혜영인가? 개박살 나는 거 보셨잖아요. 한동훈 그냥 가볍게 말 몇 마디로 그냥 딱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조국도 약은 거고 추미애도 약은 거고 나가면 개쪽당한다. 절대 그렇습니다. 아이고 벌써 8시 반이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화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수요일에도 변함없이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알파고 브라보가 놀러 가자고, 그런 놀러 가자고. 네, 양희님, 예, 빠이빠이. 예, 육천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베로이코님, 예, 그래도 마지막 인사에,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또 누님의 마지막 격려 수고하셨습니다. 동그라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